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다행히 이틀 동안 시장 하락세로다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전일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7%,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신히 플러스로 0.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유럽 증시 대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았고요. 또 장 초반에 급락으로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까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갭으로다가 하락했던 양 지수가 그래도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한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어느 정도 상승세로다가 반등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상승에 힘입어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환율 역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오늘도 갭으로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말씀드린 이제 예금자 보호와 그다음에 환율 안정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또 저점 매수세 역시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2400선을 다행히 지키는 흐름으로다가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과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2450선 혹은 2500선 전고점 근처까지는 빠르게 시장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780선 근처 지키면서 788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790선을 넘어섰으면 좋았겠지만 넘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800선 혹은 820선 전고점 근처까지는 빠르게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오늘장과 이제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밀릴지에 따라서 흐름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주들도 어느 정도는 저점에서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대형주들도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플랫폼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해당 두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큰 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7% 시가총액 상위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7%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실질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두 종목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반등 흐름으로다 이제 이끌었다. 그다음 LNF라든가 HLB 같은 제약주,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이런 제약 게임주 대부분의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SM 같은 종목이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하이브에서 카카오로 지분을 넘기면서 전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공개 매수가를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는데 재료 소멸이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SM 계열사인 SM CNC,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등의 종목들 역시도 1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도 겨우 방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아직까지 만약에 오늘부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번 주 중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지수 저항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언제 종목을 매수하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시장 대응 전략 나도 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눌러서 이시우라고 입력을 해주시거나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교육 종목, 히든 종목 어떤 수익률이 났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아나 7%, 대원강업 8%, 그다음에 하나제약까지 해서 작년 12월 말일에 이제 공략해드린 종목인데요.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주들 상승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LB까지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제가 교육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프롬바이오 역시도 10% 이상, 이제 올해 들어서 첫 종목으로 나왔던 프롬바이오, DNC 미디어, 그 다음에 지에넌 에너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롬바이오는 제약바이오주 섞이기 때문에 10% 정도 상승 나왔다고 치면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부잣집 막내도련님 등 이제 드라마, 미디어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관련주이면서 미디어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많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2부를 시작한 더 글로리라는 작품 역시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에논 에너지는 올해 초에 딱 들이자마자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 원전 관련 역시나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매집 자체가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 다음으로 드린 게 STX와 신스틸, 역시 여기에서도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공략해드리고 나서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 3주 정도 있다가 한 달 정도 있어서 15% 이상의 상승, 15% 근처의 상승이 나왔다. 최근에 조정 중이긴 하지만 역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리파인 15%, 이렇게 해서 드렸고, 1월에 K옥션, 그 다음에 SK텔레콤까지 해서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보시게 되시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느렸다 치더라도 네이버 포함해서도 대부분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4x4 정말 여러 번 공략해드린 종목이잖아요. 2월 4x4와 신도기온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도기온도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0% 정도까지는 수익권 도달했는데 일단 수정은 안 했고요. 4x4 20% 가까운 상승 나오고 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리면서 누적 수익률은 30%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누적 수익률을 별로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그냥 여러 번 공략해드리고 여러 번 수익을 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역시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상승. 최근에 흐름 자체도 워낙 좋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략해드리는 종목 자체는 워낙 이제 저점에서 상승 초입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 다시 반등하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도 10%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젤까지 이렇게 공략해드려서 수익권에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웅진, 그 다음에 IS동서. IS동서도 10%가 넘었는데 일단은 수정을 안 했는데 4x4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공략해드려서 역시나 다음날 바로 10% 수익이 가능했다. 유엔젤 역시 한 번 더 공략 4%, 그다음에 메디앙스 역시도 2번 제가 교육하면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공략을 해드렸고 역시나 10% 이상의 큰 수익이 났다. 서원인텍은 다소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23종목 중에서 22종목으로다가 서원인텍 제외하고는 공략해드린 종목들 모두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교육 스페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2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방송을 미리 찍고 이제 드렸는데 그게 바로 다음날 15%씩 다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방송 때는 다소 눌려있는 상태인데 2종목 역시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종목은 한전기술이고요. 한 종목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다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3종목 들여서 22종목이 다 이제 상승이 나왔고 한 종목도 상승폭이 적고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조금은 눌렸거든요. 그렇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히든 종목들 나도 공략 방법, 매수 타점, 손절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샵3989 눌러서 이시우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교육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주식을 아직 잘 모른다, 처음 한다 이러신 분들 위해서 앞에서 몇 번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정말 뭐 차트 분석법, 뭐 매수 타점 잡는 법, 손절가 잡는 법, 저항대 등 여러 가지 뭐 기법과 그다음에 투자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증권 분석,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가장 먼저 일단 익히고 이게 눈에 있고 확실히 인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 형태 모양의 차트에서 매수 타점 잡는 법 혹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돌파 매매를 갖다가 뭐 익히신다던가 아니면은 바닥을 잡는 법 이런 여러 가지 기법과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그때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앞에서 교육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이제 복습하면서 이걸 갖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나머지 방법들을 익힐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봉 차트와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거래량 등 지표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은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이미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고, 이거는 뭐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재무제표, 환율, 금리 등을 분석하는 거다. 요거는 하나 묶어가지고, 물론 요거는 이제 계량이 불가능한 거, 계량 가능한 거 이렇게 나뉘기는 하지만 일단 이거는 뭐 같이 묶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 있다. 그러면은 경제 분석은 금리와 환율, 유가 등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고요. 산업 분석은 이 산업이 뭐 이제 성수기가 언제인지, 비수기가 언제인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기술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괜찮은지 나쁜지 등을 포함한다. 기업 분석은 여기 말 그대로 기업의 전체 시장 점유율. 저희 나라에서 솔직히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다 이제 엮여 있는 테마들, 종목들이 다르기는 한데 결론은 한국 원자력에서, 한국전력에서 다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전 기술이 원전에서는 결론은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무제표와 사업구조는 어떤지, 우량한 회사인지 아닌지 등을 분석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 좋은 종목이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다가 먼저 큰 거에서 작은 걸 보냐, 아니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보냐라는 방식이 있고, 경제를 먼저 하고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걸 탑다운 방식, 그 다음에 반대로 기업 먼저 종목을 뽑고 나서 이 종목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역으로다가 하는 걸 바텀업 방식이다 라고 하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종목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정말 위치라던가 이런 게 좋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는 보통 단기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주당 순위,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 비율, 요런 이제 분석법이 있는데, EPS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거다. 그러면은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EPS가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이다. 그러면 한 주당 단기 순이익으로 현재의 주가를 나누게 되면은 PER이 나오는데, PER이 몇 배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저평가냐 고평가냐 등을 알 수가 있고, 같은 업종과 비교해서 봐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뭐 5배가 높다라고 해서 PER이 5배라고 해서 이게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장성을 볼 때, 종목의 성장성을 볼 때 많이 본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PBR과 BPS가 있는데, BPS는 전체 주식 수에서 기업의 순자산, 부채를 뺀 거죠. 부채를 뺀 순자산을 나누게 되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잖아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주가로 나누게 되면 1배 이하이면은 가진 자산보다, 해당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현저히 낮다. 현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1배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1배 이하의 저평가 중인 종목인데 그 업종 대부분이 지금 다 저평가 중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종목이 저평가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업종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이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네. 그러면 그 종목은 확실히 저평가 상태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평가에 중인 종목들을 사는 게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하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분석까지는 다 진행을 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알아보면 기술적 분석은 뭐라 그랬나요?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추세 분석, 이동평균 분석과 저항, 지지를 추세 분석이라고 한다. 상승하려는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하려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추세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패턴 분석은 그냥 캔들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 반전 혹은 상승 지속이 되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하락 반전, 하락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이렇더라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 지표 분석은 뭐 주가라든가 수급, 말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 등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다. 그럼 뭐 시장 구조 이론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종목의 성수기, 비수기, 뭐 예를 들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뭐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봄철에는 건설주가 상승을 하고 이런 성수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절적 랠리 현상도 포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은 했고 패턴 분석 역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 분석까지. 심리 분석은 정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만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올해 겨울에는 겨울주들이 있잖아요. 또 뭐 이제 난방 관련된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성수기인데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죠? 계절적으로 더워. 그렇기 때문에 안 팔려. 그러면은 영향이 악재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챗봇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적으로 갑자기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심리, 경제, 경기 동향, 자금 사정 뭐 등등등을 갖다가 분석해서 하는 걸 심리 분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 한 가지 그 요소만 가지고 상승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방식이긴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그 다음에 정배열, 역배열이 나오고요. 정배열과 저희는 골든 크로스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역배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저항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흐름 자체도 느리고 이걸 다 돌파해야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매도 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 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골든 크로스와 그 다음에 정배열을 봐야 된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말씀드린 대로 패턴 분석법인데요. 패턴 분석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캔들을 갖다가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딸딸딸 외워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왜 이런 캔들들이 생겼을까? 뭐 사파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상승 장악형, 그 다음에 샛별형, 십자 샛별형, 그 다음에 상승 잉태형, 상승 장악 확인형 등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통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왜 생겼을까라고 이제 한 번은 분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십자새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의 십자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느냐?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종가에는 결론은 시가 수준으로다가 멈춰 있는, 그러니까 시가에서 마감을 한 경우,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장중에는. 그랬다가 결론은 마지막에 종가의 시초가에서 마감을 했을 때 이런 도지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 왜 말씀을 드리냐, 이런 도지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가 제일 많냐면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전일처럼 시장 자체가 갭으로다가 코스닥이 2%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결론은 0.04%가 올라서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 갭으로다가 이렇게 빠졌었다가 결론은 뭐 2%까지 이제 빠졌었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결론은 이렇게 종가 근처에 시초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간 경우,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경우에 이런 게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일 끝난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한 2, 3% 됐는데 끝났을 때는 플러스 혹은 보합권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런 캔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틀 동안 하락 추세로다가 진행이 됐잖아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해서 보합권 혹은 소폭 이제 강보합권으로다가 마감이 됐다라고 치면 이런 도지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내일장에 갑자기 해당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십자새별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 지지선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내일 빠지면 지지선이 무너지는 건데, 만약에 지지선을 받고 그래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내일 반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한 2%빵 터질 때 이렇게 십자새별형 같은 모양의 종목들이 분명히 몇 개는 보일 거다. 그럼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잘 이렇게 마감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상승이 나오면은 뭐 이어서 뭐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던가 이런 형식의 모습이 또 뛸 가능성이 있죠. 샛별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봉으로다가 뭐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작은 음봉이 마감이 되는데, 그럼 만약 내일장에 이렇게 플러스로다가 장대 양봉 형식으로 이 종목을 감싸는 형식이 나오면은 뭐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들 상승 강도에 따라서 이런 캔들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거래량을 어떻게 동반을 하는지 등을 분석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쉽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십자새별형의 정확히 반대가 십자석별형이잖아요. 위에 도지가 생기는 거, 아래 도지가 생기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십자석별형, 이 위에 생기는 게 십자새별형, 십자석별형이다. 요걸 갖다 구분만 하시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과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은 정반대의 그림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이걸 계속적으로 외우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전형만 어느 정도 익히셔도 그 반대는 나쁜 거, 그러니까 하락 반전이다. 그러니까 상승 반전형을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다음으로 가장 제가 많이 보는 게 갭인데, 이런 갭들은 그냥 쉽게 종목 몸통과 몸통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걸 갭이다. 상승과 호재가 강하게 나올 때 다음 날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갭인 돌파갭과 그 다음에 이런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급진갭 두 가지가 중요하다. 예,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보는 갭이고요. 그다음에 소멸갭은 당연히 눈으로 익혀두시면 매도 타점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거까지는 딱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이제 갭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매수 타점을 보질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 앞에 3가지 눈으로 익히시면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셀바스 AI 차트고요. 셀바스 AI의 갭이 나오는 위치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이게 돌파 갭이고 급진 갭이구나. 네, 여긴 잘못 표기했고요. 여기와 여기. 예, 한번 차트 보면서 이런 게 돌파 갭이고 이런 게 급진 갭이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조금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셀바스 AI 종목이 표기해 드렸네요. 셀바스 AI까지 보시면 된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은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당연한 거고 기술적 분석을 볼 때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흘러갔다라는 것들 예시로 들어드려서 교육을 해드리니까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이런 기법과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13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4만 원까지는 도달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최근에 이틀 시장 빠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에서 5만 원은 가지 않을까. 일단 4만 원은 도달을 했다가 눌렸는데 5만 원 한번 도달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정말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하지는 않았는데 급진 갭이 한 번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급진 갭 한 번 더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41,000원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5만 원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였고요. 이렇게 솔트룩스 131%, 133%, 120%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할로다가 저희는 60%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도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앙스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수익을 갖다가 실현했고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공략을 해드렸느냐? 요 앞에서 정고점 돌파할 때 한번 교육을 통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도 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난 방송에서 3월 7일 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교육해드리면서 15.7% 자 어디였느냐? 여기에서 돌파를 다시 정고점 돌파할 때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바로 다음날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당일 20%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정수 사단 풍문으로써 교육해드리고 히든 종목 서원인텍과 같이 메디앙스 이렇게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대부분 이제 10%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 좀 높으신 분들이 15에서 18%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앙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에서 당일날 교육을 해드렸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지난 방송이잖아요. 지난 방송 7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당일날 급등이 나왔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에코프로 HN, 네, 에코프로 HN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친환경 관련돼서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제 모기업인 에코프로의 급등에 영향을 받을 종목이다. 말씀드려서 28%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45% 정도, 그러니까 50% 가까이 상승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말씀을 이제 추가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상한가 기록을 하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근데 제가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말씀을 왜냐하면은 왜 가능했냐면은 목표가 75,000원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상승 나왔고요. 15%에서 1차 여기 보시면 6만 원 1차 목표가 적혀 있잖아요. 1차에 일부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8% 이상에서 또 매도 분할로다가 계속적으로 매도했다. 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모비데이즈 뭐 20% 이상 17%, 20% 이렇게 상승 나왔고 성화이때 45%, 38%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죠. 네, 38% 정도. 그냥 이렇게 목표가와 다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인증 나오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인증 나오고 삼진 20%. 네,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수익 가져가십니다. 다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워낙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뭐 10% 이상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도 454도 앞에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도 2번 이상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다 잡아드려서 10%, 20%, 30%, 50%, 100% 이상의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계신다. 네. 한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종목만 해도 인증만 해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뭐 나도 한번 30%, 50%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니 최소한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만 투자한다라고 해도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수익을 갖다가 빠르면 뭐 다음날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10%면은 1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3989 눌러서 이시우라고 입력 문자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히든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단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두 종목 다 코스닥에서 시총 1조 원 이상의 종목으로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 지지선이고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개를 뽑아봤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바이오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모기업 역시도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대충 봐도 어떤 종목인지는 알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포함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이틀 시장 하락하면서 다소 눌렸었죠. 근데 전일 역시 해당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끌어올리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또한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해당 업종의 모기업의 회장이 잠깐 쉬다가 경영권을 다시 경영을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종목 누구나 아마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시오티그 예. 제가 좀 잠시만요. 오, 다 보여주네. 일단 앞에 네 글자만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뭐 한 글자 더. 네, 여기까지. 뒤에 그냥 적어버리려고 했는데 일단 네, 초성만 일단 앞에 5글자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회장이 경영권에 복귀했고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웬만하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이제 그 모기업의 특성이 이제 복제약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복제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보통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 연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품,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치료제, 백신 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연구비와 개발비, 인력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제약에 드는 게 이제 연구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없애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제약품을 갖다가 복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특허가 어느 정도 만료가 되거나 한 종목 이제 의약품을 갖다가 복제를 해서 만드는 게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다. 복제약품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는 회사가 모기업으로 있고 역시나 해당 종목 역시도 연구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의 2년이 넘는 기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종목도 가파르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호재로 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텐데 그럼 왜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해당 종목들 지금 이거 말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역시도 지금 추세가 조금씩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성 한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대형주들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상승이 나오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하나씩 따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조정 받았을 때 저점에서 세일 받아서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서 해당 종목을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 몇 개 제외하고 1조 원 이상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도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이미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략주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공략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돌려보시면은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종목을 왜 그럼 드렸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일단 환경 관련, 그러니까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재생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기업의 급등과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이제 다시 공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국의 공장 활성화로 인해서 황사와 그리고 그다음 미세먼지 요새 나쁘더라고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봄철이 되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 관련된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지금같이 역시나 상승 나오고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해당 종목의 상승 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50% 가까운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일부 가지고 있은 다음에 다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은 더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는 지지받고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힘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흐름 추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 조금은 조정받고 있고 이제 전일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가 거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단기 과열 종목이다 해서 단일가 거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있는 종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한 7, 8%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할인받아서 살 수가 있는 기회이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됐네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재료나 호재도 굉장히 좋고 1조 원 이상의 우량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당 종목의 모기업들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은 아직 한 50% 정도 올랐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점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먹고 그다음 상한가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50%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위치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 이 두 종목들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은 위치니까요. 두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 눌러서 이시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